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중년 이후 부부 1423을 대상으로 진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후 10년 이상 된 부부 중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단절됐다고 느끼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퍼센트 67였습니다. 시산 중 거의 시산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멀어진 부부의 퍼센트 43에서 한쪽 혹은 양쪽 모두 외부에서 감정적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그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변하는지 이건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 잠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쁘느라 부부끼리 마음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째, 부부 감정거리가 멀어지는 진짜 신호. 둘째, 왜 감정이 멀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지 그 심리학적 원리. 셋째,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호르몬 변화. 넷째, 관계를 망가뜨리는 대화 패턴과 살리는 대화 패턴. 다섯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부 감정 회복법. 이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부부 감정거리의 실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한 유명 의과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에서 30년간 부부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팀이 발견한 게 뭐냐면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본인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대화가 줄어듭니다. 밥 먹었냐? 애들 학교 갔냐?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배우자와 하루에 의미 있는 대화를 얼마나 하시나요? 5분 이상 하시나요? 아니면 5분도 안 되시나요? 국내 한 사회과학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 하루 운영 이상 된 부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겨우 12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분도 대부분 사무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뭐 먹을까? 공과금 냈어. 애들한테 전화 왔어.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요즘 뭐가 걱정되는지, 어디가 좀 아픈지 이런 이야기는 하루 평균 하루분도 안 됐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강아지한테 말을 거는 시간보다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60세 전직 공무원이었던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저희 상담 연구에 참여하셨는데요. 3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아내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대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주무시는데 마음은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어디 아프다고 해도 그냥 병원 가라는 말밖에 안 하셨대요. 나중에 아내분이 상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무관심할 때마다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정적 단절의 시작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발표한 부부 감정거리 장애 진단 항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배우자와 일주일 동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요즘 뭐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씀하신 게 언제이신가요? 혹시 3가지 다 기억이 안 나시면요. 이미 감정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거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감정이 멀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지 그 심리학적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한 종합대학 심리학과에서
혼인관계를 알시 3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이 나왔는데요. 사람의 감정적 욕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우자에게서 충족이 안 되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게 됩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물이 마려운데 집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밖에 나가서 물을 사오시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듣는 사람이 밖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들으면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은의 한 대학 가정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요. 5인 외 감정적 관계로 나아간 중년 여성의 % 70%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요. 정말 서서히 감정이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 내 상황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한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 안정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다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플 때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생일을 기억해주고, 힘들 때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사소한 관심이 쌓이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은의 한 상담 심리학회 분석에 따르면 혼인 외 관계의 시작점이 가장 많았던 게 뭔지 아세요? 상대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을 때 이게 % 30으로 2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내가 아플 때 걱정해줬을 때로 % 아시시였고요.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관심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남성분들은 좀 다릅니다. 남성분들은 감정적 연결보다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한 법학대학원 부소가사 분쟁연구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남성의 외도 중 일회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 50였던 반면 여성은 그 비율이 % 아시상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감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모임이나 채팅 같은 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한 정보통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률이 5년 전 대비 3.4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온라인 모임으로 좋은 취미 활동도 하시고 친구도 사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감정적으로 외로운 상태에서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외로워도 만날 사람이 제한적이었잖아요. 지금은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 감정 건강을 더 챙기셔야 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58세 자영업을 하시는 한 여성분 사례인데요. 이분은 결혼 생활을 40여 동안 남편분이 한 번도 생일 축하를 해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매년 남편 생일을 챙겼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본인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 인사를 보냈대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정거리의 실제와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실제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몸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유대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해외 한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요. 부부가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진심 어린 대화를 할 때 이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듭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요. 부부 사이에 스킨십이 줄고 대화가 줄면 옥시토신 분비도 줄어들어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긍은의 한 의과대학 내분비학 연구팀에서 의시대이후 부부 아르바크 76상의 옥시토신 수치를 측정한 연구가 있는데요. 매일 의미 있는 신체 접촉이라는 부부와 거의 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 옥시토신 수치 차이가 아르된 치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옥시토신이 낮은 그룹에서 우울감이 땡겨배 높았고 면역력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부 사이의 감정거리는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까지 망가뜨린다는 뜻입니다. 잠깐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옥시토신이 부족하면 만성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세포 활동이 둔해집니다. 혼자 사시는 것보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감정이 단절된 게 건강에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차라리 사이 좋은 혼자보다 사이 나쁜 둘이가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세대 지신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 손주도 보시고 하는데 건강이 나빠지시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부부 사이 감정 건강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초에는 배우자만 봐도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때는 옥시토신이 넘쳐나고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호르몬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호르몬 공급이 끊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이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반대로 옥시토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해외 한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 친밀감이 높은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3% 낮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8% 줄었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배우자와 사이가 좋으면 치매도 예방되고 신장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대화 패턴과 살리는 대화 패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되실 내용입니다. 해외 한 대학의 부부관계 연구소에서 수천 쌍의 부부 대화를 분석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부부의 대화 패턴만 보고 이 부부가 이혼할지 안 할지를 100%바시지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연구에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4가지 대화 습관을 발견했는데요. 첫째, 비난입니다. 문제를 지적할 때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성격을 공격하는 겁니다. 설거지를 안 했네가 아니라 왜 맨날 그 모양이냐고 하는 거예요. 둘째, 경멸입니다. 눈을 그리거나 한숨을 쉬거나 말을 할 때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관계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방어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하면 변명부터 하는 겁니다. 넷째, 담쌓기입니다.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벽을 쌓는 거예요. 말을 안 하거나 방에 들어가 버리거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4가지 중에 우리 집에서도 일어나는 게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반성이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담쌓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말을 안 하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시거나 아예 방에 가버리시거나 무뚝뚝한 게 남자답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배우자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긍은의 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에서 한국 부부 박상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4가지 패턴이 모두 나타나는 부부의 이혼 예측률이 92%였습니다. 반면에 이 패턴을 인식하고 바꾸려 노력한 부부의 관계 회복률은 6%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기만 하면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살리는 대화 패턴은 뭘까요? 이것도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드럽게 시작하기입니다. 뭔가 불만이 있을 때 공격적으로 시작하지 말고 내 감정 위주로 말하는 겁니다. 왜 맨날 이러냐가 아니라 이럴 때 내가 좀 서운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관심 표현하기입니다. 배우자가 뭔가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하세요. 밥 해줘서 고맙다. 발레 해줘서 고맙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긍은의 한 심리상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표현으로 한 부부의 갈등 빈도가
60만의 퍼센트 41 줄었습니다. 간사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실제로 간주에 사시는 71세 전직 교사였던 한 여성분 사례인데요. 이분은 남편분과 4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최근 5년간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부부관계 강좌를 듣고 매일 아침 남편에게 한 가지씩 감사한 점을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분이 뭐 이런 걸 다 하냐고 어색해 하셨대요. 그런데 알주 정도 지나니까 남편분도 먼저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저녁마다 같이 산책을 하게 됐고요.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같이 살으면서 이렇게 가까운 건 처음이라고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부부간정거리의 실체, 심리학적 원리, 뇌과학, 대화 패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5번째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부부간정 회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집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해외 한 노화연구소의 공동연구에서 50대 이후 부부를 대상으로 검증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실천한 그룹에서 부부 만족도가 몇 주 만에 평균 퍼센트 43 향상됐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10분 마주보기입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텔레비전을 끄고 10분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때 중요한 건요. 사무적인 이야기 말고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속상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분이 어려우시면 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옥시토신 분비가 2.4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하루 한 번 신체 접촉입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도닥이거나 포옹을 하세요. 부끄러우시죠?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잘 안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아시죠? 포옹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 30 감소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동시에 건강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주 2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만이라도 함께 뭔가를 하세요. 같이 산책하기, 같이 시장 가기,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이야기하기, 비용 한 푼 안 듭니다. 특별한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 공원 한 바퀴 도우면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같이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연애 초기의 설렘 비슷한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해외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주 새로운 활동을 함께한 부부의 관계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3배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이 어렵지 않으시죠? 시간 없으시면 첫째 것만이라도 해보세요. 매일 10분 마주보기. 이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3가지를 동시에 실천한 부부에서 3일째부터 수면의 질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일주일째부터 서로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한 달째에는 부부 만족도 점수가 평균 % 43 상승했습니다. 이게 비싼 약도 아니고 어려운 운동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60세 전직 기술자였던 한 남성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아내분 앞에 앉아서 할 말이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뭐 했어 하고 물어봤대요. 아내분이 처음에는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셨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내분이 먼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대요. 한 달 후에는 매일 저녁 산책을 같이 하게 됐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같이 살면서 아내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처음 알았다고요. 지금은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아내와 둘이 손잡고 마중 나가신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다니니까 좋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둘 다 눈물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따뜻하면 손주들도 느낍니다.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또래 중에서 제일 부러운 부부가 되실 수 있어요.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빴고 중년에는 자식 키우기 바빴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간정거리는 천천히 벌어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진행됩니다.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둘째, 감정적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찾게 되는 게 인간 심리입니다. 이거를 막으려면 부부 사이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셋째, 우리뇌의 옥시토신은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부부 친밀감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심혈관 건강에도 부부 사이가 중요합니다. 넷째, 비난, 격려, 방어, 담쌓기. 이 네 가지 대화 패턴을 피하시고 부드럽게 시작하니, 관심 표현하니, 감사 표현하니를 실천해주세요. 다섯째, 매일 10분 마주보기, 하루 한 번 신체 접촉, 주의도에 함께하는 시간.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 전에 배우자를 만날 때 얼마나 설레셨습니까? 그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그 마음을 다시 깨워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부부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건강합니다. 손주들한테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되려면 먼저 배우자와 다정해줘야 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부부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